정권, 이 나라, 이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밥도 떠먹일 정도로 완전히 이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위에 사람들은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저기 어디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그 다음에 작은 형이 회사로부터 고발 조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치매 한 3단계 정도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에 대한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왜 돌아갔겠냐 단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던 사람인데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재판도 받지 않은 결론도 없는 것을 이미 회사에서는 청구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형이 억울함과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는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그 전날도 형하고 제가 한 6시가량 같이 있었어요. 제가 점심도 사드리고 만나서 근데 이미 그러니까 어제가 23일이니까 22일 날 저랑 반차를 내고 저랑 만나서 제가 이제 밥을 형을 사드렸고 밥도 떠먹일 정도로 완전히 이 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이 그 상태에 와서 저랑 대화를 하고 형의 입장을 내가 들어봤는데 형은 결코 자기의 입장은 실무자로서의 밖에 한 게 없다고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위에 사람들은 한 분은 고인이 되셨고 한 분은 저기 어디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현직으로 있는 분은 저희 작은 형 부인이 없고 저희 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작은 형이 회사로부터 고발 조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러면서 그날 저랑 이따가 9시까지 가고 내가 형수님한테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형을 좀 밤새 지켜봐 주세요. 머리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형수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이 화장실에서 죽으려고 한 시도를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조금 부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서 출근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형이 회사는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회사에 이 정도로 10kg 정도 몸무게가 빠졌는데 10kg 정도 몸무게가 빠졌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병가나 휴가를 주지 않냐. 몸 상태가 이런데. 근데 뭐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이거는 조사 중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 조사를 알고 있거든요. 이건 피해자 조사가 아니고 어떠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죄가 정확히 난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몰아가시 쉽게 얘기하면 회사는 책임이 없으니 너 실무자인 네가 책임이 있지 않냐. 현지 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예 못 그만두고 회사의 코너에 몰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검찰 4군데의 조사를 받았어요. 아니 4군데, 2군데 검찰, 1군데 경찰청, 1군데 감사원, 감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육체가 정신적이 맑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거는 형이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제가 형한테 전화를 해서 형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여기서 정신을 놓으면 형은 모든 오명과 명예를 다 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형이 알았어 대성아 알았어. 마지막 저랑 통화했습니다. 어제 형수님한테 저한테 7시가량 문자가 왔어요. 형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서방님이 좀 전화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하니까 형이 전화를 안 받아 제가 10통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럼 내가 회사로 내가 가보겠다. 그랬더니 형수님이 아니 들어가면 거기가 보안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형수님이 가본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운전을 못하게 있어서 조카인 형 아들인 김거리가 회사로 간 거죠. 그때가 한 7시 반 넘었을 겁니다. 8시 정도 돼서 갔을 때는 이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문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안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한테 아는 직원한테 그 조카가 전화를 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형 부서에 있는 룸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미 운명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들었고 제가 현장에 도착하니까 경찰관들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유서가 있지 않았냐 왜 가족을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경찰도 지금까지 뭐 유서를 찾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 있어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고 일단 유서가 없었다고 하고 저희한테 유서를 물어보더라고요. 따로 발견되지는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아예 사람으로 봤을 땐 진짜 치매 한 3단계 정도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형이 업무를 제가 담당할 수 없었고 형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에 정신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다만 저한테 나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회사 측에서 감사원을 띄워서 감사로 인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여러분들도 기자분들도 아시지만 실무자라는 거는 위에 결정권자가 하지 못하면 실무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서장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상관이 있고 그 위에 체계라는 게 조직체계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인데 하물며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밑에 직원들은 모른다. 위에 사람들은 다 바뀌었고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 책임은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 대외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서장인 김문기 처장에게 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듭니다. 3개월 동안 처음에는 참고인 조사로 검찰 조사를 4번 받았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에 받은 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9일인가 11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고요. 정신 상태가 굉장히 험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전 제주지사 원희룡 그분께서 7명 포함해서 뭐 누구 7명은 모르겠어요. 저희 형까지는 포함해서 7명을 검찰에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장이 발부되고 나서 또 다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서 또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대장동 사건이 있으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중앙검찰 검찰 안에 또 다른 검찰 그 다음에 남부경찰청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수사기관이라는 게 개별적인 거다 하더라도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는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싶고요.
그리고 유해 분들은 어떻게 조사 과정은 아무렇지도 나오지도 않고 당장 현직에 있는 실무자만 너무 종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형의 생각이었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그 유한기 그분도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은근히 내비쳤어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겠냐. 단 하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수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 당일날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저는 형이 저랑 통화할 때 고발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그게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타격인 본인한테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여권이고 야권이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작은 형이 왜 그렇게 부소장이란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기사나 자료에 의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왜곡이 돼서 본인이 한 것처럼 된 거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았던 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야권이나 여권이나에 대해서는 저는 잘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거기까지였는데 너무 이제 와서 그 업무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본인이 한 것처럼 결정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어떤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밑에 직원들 몇 명 그때 참관했던 직원들 외에는 위에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검찰에서는 제가 뭐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듣지는 못했지만 형의 얘기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까지 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질문과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보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얘기하면 지금 현재 신문장이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뭐 형이 이제 제가 저희 큰형이 이제 어떠한 생각보다 그냥 개인과 개인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실무장 이 사람만 계속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형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한영대학교까지 나와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지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던 사람인데 그걸 저버리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가족을 등지고 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앞으로 이거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발 실무자들, 힘없고 결정권 없는 실무자들에게 조사와 강압을 해서 아니면 회사에서도 보호커녕 변호사 그걸 고소하겠다, 고소해서 또한 회사를 일한 사람을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거는 너무 안 된 방법이 아니었나,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가족을 대표해서 저희 형이
정말 너무 불쌍하게 세상을 등지게 됐지만 제가 아는 우리 형, 우리 가족이 아는 형은 부끄러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대장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 형사 고발 조치하고 그거는 뭐 순차적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찰도 재판도 받지 않은 결론도 없는 것을 이미 회사에서는 청구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겁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도 안 받은 사람한테 뭘 안 했다. 감사원에서 어떻게 내용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나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은 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거는 결론 나지 않았지만 그걸 미리 예시를 주고 암시를 주고 억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